시장 이슈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에서 본부장님이 보시는 가장 큰 변수는 지금 뭔가요? 제가 ETF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간단합니다. S&P 500을 사야 되냐, 코스피 200을 사야 되냐. 이게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피 200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니 해도 코리아 리레이팅 스토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과거와 지금과 한국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많이 상쇄했기 때문에 드디어 올해는 코스피 200이 S&P 500을 네네. 이기는 그런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불행하게도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후에도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상법 개정안의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작용하면서 네. 3,200포인트 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ETF라는 사람들도 여기서 코스피 200을 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S&P 500이나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기술주가 많이 담겨져 있는 네. 나스닥백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많이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는 얘기고 네. 결론 아직 못 내리셨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근데 네. 지난해하고 비교해보면 지난해는 이 고민 자체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 고민 자체가 없었었죠. 네. 그냥 여태까지 미국 하자라고 얘기했다가 네. 그나마 그래도 지금 미국하고 우리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는 한국의 주식 매력도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 네. 이런 걸로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 네. 방송을 준비하면서 일단 세제 개편안 관련된 내용들을 좀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네네. NH투자증권에서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아직 조건이 엄격하고 세율이 높아서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100%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한국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미국에 비해서는 살짝 꺾인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있는데 네. 그 의견에는 동의를 좀 하시나요? 저는 100%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한국 증시가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실제로 저는 경제 지표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3, 4분기 GDP 한국의 3, 4분기 GDP 성장률이라든지 4, 4분기 GDP 성장률이 수출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OECD나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이 1% 정도로 좀 전망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지만 네. 결국은 1%의 경제 성장률보다 중요한 게 얼마만큼 GDP 그로스가 일어나는지 그게 중요한데요. 뭐니 해도 방산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 그리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바탕으로 한 소비 회복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네. 점진적인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점진적인 상승세인데 네. 8월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러면 각 항목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네. 관세 이슈인데요. 네. 품목 관세, 특히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품목 관세 100%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그나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거나 건설 계획이 있는 데든 네. 영향이 없을 거야라는 해석은 있지만 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말을 할 것이냐가 더 주목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럼프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AI 기술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어떻게 본다면 저금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강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월 의장은 한 4번의 이벤트가 남아있다. 참고로 파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디펜던스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고용지표 6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7월 CPI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CPI에서 조금 또 높게 나온다면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반도체 관련된 관세는 일단 지난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미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네. 있는 그런 업체들은 어느 정도 낮은 세율이라든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100% 관세에 따른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완성품들, 이런 품목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DX 사업부라든지 이런 쪽은 좀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투자자들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네, 우리나라 반도체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생산 기지라든지 어느 정도 회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AI 기술주들의 강세, 거기에 따른 수혜가 가장 예상되는 부분이 한국 반도체고, 요번에 대미 관세 협상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투자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 한국 반도체는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는 어떻습니까? 이제 원래 우리 FTA여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수출을 했었는데 네, 0%였죠. 네, 이제는 이제 15%로 동률이 됐다. 네. 그러니 우리가 좀 불리한 것 아니냐라는 네.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가 저희도 ETF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장 좀 가슴 아픈 대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일본이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자동차 업종 쪽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제로 7월 31일 주가를 본다면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자동차주가 고점을 찍고 약세를 보이는, 마이너스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곰곰이 뜯어본다면 어차피 자동차라는 게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일본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국 자동차가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과 동일한 15%가 나오니까 오히려 실망감이 좀 휩싸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관세율을 뜯어본다면 일본은 2.5%의 기본 관세에다가 15%를 부과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세율은 17.5%입니다. 한국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전폭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건 일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반도체와 비슷하게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하반기 정도 되면 한국 자동차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5% 기본 관세 15%에서 17.5% 관세를 완성차가 받나요? 일반적으로는 2.5%는 사라지고 15% 동률이 됐다라고들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실제로 2.5%에다가 15% 더해서 17.5%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 협상 결과는 계속해서 잡음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산주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LIG 넥스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에 크게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방산주가 큰 조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고평가, 고밸류에 대한 논란까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실제로 저희 ETF 업계에서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ETF가 어떻게 본다면 삼두마차를 형성하면서 ETF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2, 3년간 뭐니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맞물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 업종들을 본다면 한 가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조심할 필요가 있냐면 최근에 잘 나갔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눈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서프라이즈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꺾이면서 조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껄쩍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PER,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저널 다이나믹스라든지 이런 업종, 미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이 20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방산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커스텀이라고 할 수 있죠. 맞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조정이 방산 업종에는 2보 전진을 위한 중요한 스텝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졌는데요. 우리가 이른바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격으로 봐서는
적당한 조정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방금 화면에서 네. 보여줬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니 해도 미국에 있는 방산 기업들과 분석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살짝 높은 건 사실이니까 가격 조정 측면에서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약간 고평가에 대한 논란은 시장에 남아 있다. 미국 기업들, 주요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이미 시장 성장성이 정점을 찍은 회사하고 이제 막 성장하는 회사하고 밸류를 똑같이 보는 것도 시장에서는 논란인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네. 방산을 본다면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면서 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방산 기업들, 수출이 가능한 방산 기업들을 키워주고 있는 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방산도 아직까지 성장이 정체됐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하고 비슷하다. 2차 전지처럼 네. 막 밸류를 주다가 네. 어느 순간에 이 거품이 확 꺼지는 이런 시장하고 비슷하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네.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2차 전지와 방산은 일단은 밸류 체인 자체가 틀립니다. 네, 네.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는 뭐니 해도 소재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거든요. 네. 즉 리튬이라든지 뭐 희귀 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특히 원재료 가격에 2차 전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의 그 생산 단가 원가 비중이 워낙 큰 산업이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원재료부터 발생하는 밸류체인의 움직임에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수출 기업, 즉 대규모 수출을 수주하고 그 네. 수출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는 것은 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처럼 확 거품이 빠지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아무래도 그 네. 수주라는 것이 한꺼번에 대규모 수주가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방산처럼 정책 산업은 더더군다나 그런 대규모 네. 일시적인 수주가 아니라 꾸준한 수주가 이루어지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얘기해보죠. 이것도 어차피 실적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이제 APR이라는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네. 기대에 한참 받던 달바글로벌은 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주가가 지금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화장품 업종들은 어떻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볼까요? 일단은 왜 올랐냐 이것부터 네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K-뷰티 산업은 과거에 중국 디펜던스, 즉 중국향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꺾인다든지 중국의 소비가 꺾인다면 화장품 주가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K-뷰티는 첫 번째 친환경 소재, 두 번째 클린 뷰티, 그리고 세 번째 맞춤형 제품, 그리고 네 번째 마케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적인 판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K-뷰티 산업의 주가 상승세가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잘하기를 기대했던 그런 실적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미스하니까 좀 주가가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뷰티 산업의 경쟁력이 과거에 중국 집중에서 전 세계 집중, 특히 미국, 일본 집중으로 많이 다양화됐고요. 특히 미국 경기가, 일본 경기가 조금만 살아난다면 네. 수출 경쟁력도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조정에 따른 실망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만 저희가 보다가 그렇죠. 미국, 유럽 시장 쪽으로 시장이 확 확산되는 게 APR 실적에서 보니까 저희가 확실히 드러나더군요. 네. 조방원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원전하고 이제 전력을 같이 한번 봐보죠. 네. 오늘도 약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풀리지 않은 숙제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원전 관련된 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ETF를 출시했기 때문에 네. 이 산업이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원전 원전 관련된 ETF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가장 큰 근간은 뭐냐면 웰스파고가 미국 내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2024년 8테라와트시에서 2030년에는 652테라와트시로 거의 80배 이상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면서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네. 청정에너지 이런 것들을 선호했었지만 그걸로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에 원전을 필두로 한 전력 수요는 아직까지 수요가 끊이지 않고 나타날 거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게 본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우리가 이제 방산, 화장품, 원전, 전력 이것까지 봤는데 그 외에 지금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조방원 이외에 어떤 것들을 또 상품화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첫 번째는 AI가 묻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종목들 외에 다른 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론.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았던 전쟁 무기가 드론이었거든요. 결국 드론 같은 경우에도 AI 기술을 바탕으로 위성 기술을 바탕으로 또는 항공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을 개발하기 때문에 좀 AI가 묻은 드론, AI가 묻은 우주, AI가 묻은 항공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을 상품 섹터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아까 좀 안 좋게 생각하지 네.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가 결국은 ESS 즉 네.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쪽에서 발생한 전기를 모아놓는 그런 ESS 쪽에서도 상당히 큰 시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된 2차 전지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 결국은 리츠, 고배당주, 인컴주도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 ETF 업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된 얘기도 하셨고 방금 전에 AI가 묻어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AI 산업이 확산되는 부분으로 해서 관련이 있는 데들 관심 두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AI 기술을 네. 이용해서 유전자를 계산한다든지 헬스케어를 계산한다든지 네네. 또는 AI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결국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AI가 묻어있는 그런 섹터니까 관심 알겠습니다.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